아무것도 없이 70여 년을 살아온 노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새 삶을 찾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대학가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중학생 2명을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2차 공판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진실을 밝혀 엄벌하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충청북도 교육청 로비에 장이 섰습니다. 장사도 교육이라며 학생들에게 청사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9명, 충주 1명, 음성 15명, 진천 6명, 보은 1명, 옥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670명, 충북 누적 사망은 74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8명으로 추려진 날, 이준석 대표의 발길은 충북으로 향했습니다. 대학과 시장을 돌며 민심 행보에 공을 들였는데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대선 후보와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충북대 중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오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하며 젊은 층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생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선 승패는 중도층 확보에서 갈릴 것이라며 젊은 당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시점부터는 양당이 굉장히 빠른 시점에 중단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선과 함께 치러질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선 후보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당원들이 늘고 있어 지방선거를 포함해 당내 경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력자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던 당원들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런 어떤 당원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북대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추석 장을 보며 충북 당직자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 세력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또 한편으론 전통 당 조직과의 조화를 강조한 이 대표. 대선은 물론 상당 재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변화의 폭에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오송 컨벤션 센터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오송군 만수리 일대에 들어서는 오송 컨벤션 센터는 연면적 3만 9천여 제곱미터에 500개 이상의 부스 설치가 가능한 전시장과 2,000석 규모의 대회의실 등 9개의 회의 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290억 원 등 모두 2,088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송 컨벤션 센터 주변에는 상업 지원 시설도 들어서 중부권 비즈니스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중학생 2명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계부의 두 번째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계부는 여전히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진실을 밝혀 계부를 엄벌하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의붓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계부의 두 번째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유족은 숨진 딸이 제3의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중 피해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지만 계부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선별해가지고 제출하지 말고 모두를 다 제출해줘야 우리도 객관적으로 제출되었다라고 볼 것이 아니냐. 계부는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신체 감정 절차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부가 성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방청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참다 못해 법정을 나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X만이 아니라 본인도 우고 딸이지만 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을
보였으면. 법원 앞에서는 스쿨미투 지지 모임이 사회적 타살이란 손팻말을 들고 나와 진실을 밝혀 계부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긴급하게 분리를 해서 좀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조사를 받고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의지할 데 없이 세상을 등졌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음 달 5일 열리는 3차 재판에는 피해 학생을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와 유족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 공방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국 홈플러스 노조가 추석 연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홈플러스 청주점, 동청주점, 오창점 소속 노조원 170여 명도 1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와 경영진이 패점 매각을 늘리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본사 인력을 지원해 영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0대 노인이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노인이 한평생을 마치 유령처럼 살아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정확한 이름도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사회안전망 밖에서 70년 넘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교회 뒤 창고. 주변을 살피던 사람이 창고 앞에 걸린 마늘을 떼어갑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떡과 쌀을 훔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75살 할머니. 그런데 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을 조회하고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확인해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출생 신고도 주민등록 신고도 돼 있지 않은 가족관계 미등록자였던 겁니다. 주민등록 없으니까 예금 시키는 거하고 조금 저기 일반으로 갔지요. 일반으로 돈 내고, 예. 알고 보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남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혼자 산 세월이 60여 년. 15살 때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도움을 청할 여유도 없어 마치 유령처럼 지내온 겁니다. 끝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는데 훔친 물건은 먹거나 되팔았습니다. 힘들어서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죠.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할머니를 위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관련 기관과 함께 당장 먹을거리를 지급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씨와 본적, 주민등록 형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범죄에 이렇게 연루될 가능성이 적은데 모르거나 또는 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려서부터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오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인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셔서 뜻밖의 이유로 새 삶을 찾은 할머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처벌 이유를 생각한 주변의 손길이 75년 유령 생활을 끝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여느 기간보다 분위기가 엄숙한 교육청 청사 안에 왁자지껄 장이 섰다고 합니다. 장사도 교육이라며 청사로비를 학생들에게 시장 공간으로 내준 건데요. 10년 동안 동아리방을 벗어나지 못했던 고교생 창업을 실전으로 이끄는 창업교육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심춘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감이 드나드는 도교육청 본청사 로비가 시장통으로 변했습니다. 공예품과 식품류 등 다양한 매대 사이로 여기저기 흥정이 붙었습니다. 상인은 창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 제품만 만들었지 장사는 처음입니다. 지나는 손님을 보고도 멀뚱멀뚱.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요. 짓궂은 애누리나 덤 요구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 5개 사면 하나 좀 깎아줘요? 네. 얼마나 깎아줄 거예요? 한쪽이 분비니 다른 한쪽은 한산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상품이 뭔지, 값은 얼마를 매겨야 할지 직접 팔아보니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매대 자리가 끝으로 밀린 한 팀은 매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합니다.
저 중심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 우리가 저기였던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서운함도 좀 있습니다. 이 장터에 참여한 건 12개 충북 직업계고의 창업 동아리. 활동한 게 10년이 넘는데 지금껏 제품 고안과 제작에만 몰두해 동아리방을 벗어나지 못하자 실전 창업으로 끌어내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새로 시도한 창업 교육의 하나입니다. 원래는 실제 시장으로 도전하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선 교육청 공간을 내줬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나중에 창업가로서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고교 창업 동아리는 모두 89개 팀. 내년부터는 실패해도 괜찮은 팀당 500만 원 안팎의 창업 자금을 일부에게 지원해 실전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젯밤 청주 도심에서 이뤄진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2시간 만에 2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청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청주시 복대동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2명이 각각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륜차는 불법 등화장치 장착 9건, 신호위반 5건, 번호판 가림 3건, 안전모 미착용 2건 등 총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주시 4개 보건소가 추석 연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보건소마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여는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청주의료원 등 9곳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다른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 날짜를 정해 돌아가며 문을 엽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119에 문의하거나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문화재 공연 전시 야간 관람 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이 다음 달 1일과 2일 충주 중원고구려비와 중앙탑 일원 등에서 열립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은 중원의 역사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중원고구려비 광장에 저잣거리와 택견 무대 등을 설치하고 중원탑 평리 7층 석탑, 창동리 5층 석탑 등을 야간에 버스 투어로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마련했습니다. 한 팀당 20명씩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오늘 24일 충주 중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재 야행은 다음 달 청주와 옥천에서도 열립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승용 전 옥천문화원장이 옥천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김 전 원장은 옥천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의 콘텐츠와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옥천 부흥 로드맵을 실천해 변화를 이루겠다며 군수 후보로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김재종 현 군수와 황규철 충북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 용산 산업단지가 지구 지정 이후 13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음성군은 2024년까지 1,960억 원을 들여 기업체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 10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건설합니다. 음성 용산 산단은 시행자가 바뀌고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다 음성군이 사업 면적을 애초 계획보다 23만 4천 제곱미터로 늘리고 진입도로 개발을 위한 국비 275억 원 등을 확보한 끝에 지난해 8월 다시 개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천군 예산이 2회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인 6,73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진천군은 당초 예산보다 13.6% 늘어난 6,730억 원은
지난해 최종 예산보다도 8.6%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94억 원을 지급하고 충북 혁신도시 어린이 특화공간 조성에 31억, 진천 음성 광역 재활용 선발시설 증설에 10억,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9억 8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한 건 비수도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시가 떠나는 청년층을 잡기 위해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부터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역세권 등 기반 시설이 좋은 입지에 행복주택 6,000채를 포함해 임대주택 15,000채를 청년층에게 새로 공급합니다. 이미 발표한 물량까지 2025년까지 24,000여 채가 공급됩니다. 또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가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대구형 청년 희망주택 4,000채를 공급합니다. 당장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내년부터 2,500채에 15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는 정착 유도를 위해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융자 이자와 청년층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2025년까지 3만 2천 가구에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금 융자 이자는 2025년까지 1,300가구에 연간 최대 126만 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8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구의 청년 가구 수 18만 가운데 자가와 사택 등을 제외한 무주택 청년 가구는 약 10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10만 가구 가운데 55%인 5만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진입 청년들의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지로 나갔던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우리 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는 일자리와 더불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역의 청년 유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좋은 일자리와 함께 청년 주거 대책까지 대폭 내놓으면서 빠져나가는 청년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전시도 내년부터 만 3살까지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기본수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장년층, 이른바 2040 세대를 붙잡아 보겠다는 건데 일자리와 주거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전 김윤미 기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를 위해 기존보다 더 넓게 고급스럽게 대전시가 새로 선보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20대부터 40대 사이 이른바 2040 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 내놓은 대책입니다. 지난 2014년 153만 명이던 대전의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145만 명대까지 줄어든 상황. 실제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의 43%는 청장년층이었고 특히 수도권만 살펴보면 80%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편이 그런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정보가 오가는 것도 많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맞는 직장들도 서울 쪽에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취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주택도 주변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많이 높죠. 집값이라든지 전세값이라든지. 다른 도시로 향하는 청장년층을 붙잡기 위해 대전시가 만 3살까지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 기본수당을 도입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 기본수당으로 한 명당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정책으로 출산율 감소폭이 둔화된 강원도나 충남도처럼 지난 8년 동안 절반으로 뚝 떨어진 출생아 수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다 묶으면 최대 월 70만 원까지 지급이 됨으로써 출생에 따른 양육 비용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영세 전용 어린이집 확충과
돌봄 서비스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40 세대의 정착과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괴산 지역 특산품인 절임 배추 판매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괴산 시골 절임 배추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절임 배추 판매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20kg 한 상자에 3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인건비 등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절임 배추를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는 뜻으로 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괴산 지역에서는 절임 배추 115만 상자가 판매돼 40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천시가 시청사 입구에 조성한 뜰의 어린이공원과 숲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숲주차장은 제천시청 방문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13,000제곱미터에 60억 원을 들여 57면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생태 연못과 인공 폭포 등을 설치하고 대형 느티나무를 심은 공원을 조성해 작은 음악회 등 행사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이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초평면 금곡리 일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일대 540만 제곱미터로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가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진천군은 오는 11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추석 연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무과한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올해 9건의 사적 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해 6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물놀이를 갔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